앞사람의 숨소리를 그대로 느낄 수 있는 지하철, 갔다 섰다를 반복하는 도로 위 자동차. 출퇴근 지옥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만큼 우리는 출퇴근에 굉장히 많은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고 있죠.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직장인들의 평균 출퇴근 시간은 1시간 24분으로 업무 시간과 수면 시간을 제외하면 하루 중 굉장히 많은 시간을 이동하는 데 소요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번쯤 하늘을 날아서 출퇴근을 하면 어떨까? 그런 상상 한 번씩 해보시지 않으셨나요? 이런 상상을 실현할 수 있는 미래항공 모빌리티 UAM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선진국들의 적극적인 행보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서울과 인천을 20분 만에 이동할 수 있다고 하는 UAM은 출퇴근뿐만 아니라 도심 교통, 환경, 주거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요즘 것이 궁금한 과학 뉴스, 요즘 과학의 진행을 맡은 요즘것 강주환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전달드릴 뉴스는요. 전남 고흥 KUAM 실증 단지에서 KUAM 그랜드 챌린지 공개 비행 시연 행사가 있었다는 소식입니다. UAM이 무엇인지 또 우리는 왜 UAM을 주목하고 있는지 알려주실 분은요. 국립과천과학관의 이혜성 전문가님입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말 혹시 출퇴근 시간이 어떻게 되세요? 저는 지금 1시간 정도. 1시간 정도. 대중교통 이용하는데 한 1시간 정도 1시간. 걸린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누군가는 1시간 40분 걸리시는 분도 계신다는 그렇죠. 더 뜻일 많은 것 분들 같고. 계시죠. 예. 저는 딱 평균 1시간 20분 정도를 딱 맞춰서 하고 네네. 있는데 저는 이번 뉴스를 통해서 UAM에 대해서 처음 알게 됐는데 UAM이 어떤 건지 전문가님께 처음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이제 일단 UAM은 어바네어 모빌리티의 약자로 도심항공 교통을 뜻하는데요. 이제 도심교통이라고 하면 이제 도시 내에서 이루어지는 교통 활동을 뜻하고 저희가 이제 일반적으로는 뭐 자동차, 뭐 지하철, 뭐 수상택시 등을 이용해서 뭐 육로, 뭐 지하, 수상에서 이루어지죠. 근데 이제 UAM은 이런 도심교통의 무대를 항공 영역까지 확대한 새로운 교통 서비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교통 서비스. 네, 맞습니다. 네네. 네, UAM의 등장 배경으로는 좀 뭐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대표적으로는 이제 도시의 과밀화를 이제 꼽을 수 있습니다. 이제. 요즘 문제죠, 문제. 네, 그렇죠. 이제 도시의 과밀화라고 하면은 이제 특정한 도시로 인구나 인프라 같은 것들이 이제 몰리는 이제 현상을 이제 이야기하는데요. 이렇게 특정한 도시로 과밀화되게 되면은 뭐 당연히 이제 교통 체증이라든지 환경 오염 같은 사회적인 문제들을 유발되곤 하죠. 이제 도시 과밀화는 어떤 특정한 일부의 나라의 문제가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이제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인데 뭐 조사에 따르면 이미 전 세계 인구의 55%가 도시에서 거주를 하고 있고 2050년에 가면은 전체 인구의 70%가 도시에서 거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비율이 되게 높네요. 네, 굉장히 높죠. 이제 그리고 우리나라 경우를 보면은 우리나라가 2021년도 조사에 따르면은 평방 킬로미터당 515명 정도의 인구 밀도를 보이는데 네네. 이 정도만 해도 OECD 국가 중에서는 최고 순위를 달하고 있고 네, 조사 범위를 서울시로 한정하게 되면은 이 수치가 15,000명까지 치솟게 됩니다. 엄청나게 뛰네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아침에 이제 대중교통이라든지 자동차로 이동을 할 때 길이 많이 막히잖아요. 네네. 이런 이유가 이런 과밀화 때문이라고 할 수 있죠. 이게 통계 자료로도 이미 나와 있군요.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과밀화된 도시에서는 교통 체증이 당연히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교통 체증이 단순히 도로 위에서 나의 시간을 낭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교통 혼잡 비용을 발생시키게 됩니다. 네네. 네, 교통 혼잡 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방금 말씀드린 시간적인 손해 그리고 운행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추가로 발생되는 뭐 운행비 그리고 교통사고가 발생해서 뭐 생기는 비용들 이런 것들 포괄적으로 이제 측정한 수치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2017년 자료를 기준으로 하면 1년에 무려 60조 원에 해당하는 그 이제 막대한 비용이 지금 조사되고 있고 이게 지금 매년마다 증가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이제 새로운 도심 교통 시스템의 그 필요성이 이제 대두되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앞서서 이제 말씀해주신 교통 혼잡 비용이라는 게 이제 우리 모두가 지불해야 되는 금액인 거고 사실 이런 UAM은 이런 과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새로운 교통 서비스다.
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은데 사실 교통 서비스도 굉장히 다양한 형태가 있잖아요. 뭐 그렇죠. 택시도 있고 네, 버스도 맞습니다. 있고 지하철도 있고 되게 네.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UAM은 어떤 방향으로 좀 개발이 되고 있는 건지가 좀 네. 궁금한데요. 이제 UAM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목적 자체가 도시 내에서 운행될 수 있는 교통 서비스를 개발하는 걸 이제 목적으로 있기 때문에 네네. 이제 도시 내에서 사람이나 화물 등을 이제 운반하는 음. 역할로 연구되고 있고 네네. 이런 연구와 더불어서 EV톨이라고 어. 하는 기체에 대한 연구도 이제 함께 진행되고 있습니다. EV톨이라고 하시면 이제 EV톨이라고 하면은 이제 이게 항공교통이다 보니까 네네. 이제 비행 기체를 도시 내에서 운행해야 되는데 오. 이 비행 기체를 도시 내에서 운행하려면 여러 가지 제약 조건들을 이제 해소한 후에 운행을 할 수 있는데 네네. 그거에 가장 적합한 기체로 선택된 게 EV톨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얘는 네. 어떤 특성을 갖고 있길래 그럼 가장 적합하다고 하는 걸까요? 이제 그 도심에서 항공교통을 이용하려면은 몇 가지 키워드들을 이제 해소해야 되는데 첫 번째로는 소음 문제, 그다음에 활주로, 그다음에 비용과 기술력 이런 네네. 문제들을 이제 해소해야 합니다. 네네. 저희가 뭐 제주도나 외국을 갈 때 많이 사용하는 이제 여객기 같은 경우에는 네네. 비행기 날개가 몸체에 고정돼 있는 고정익 비행기라고 하거든요. 그쵸, 네, 그쵸. 네, 이런 비행기들은 뭐 잘 아시겠지만 당연히 활주로가 반드시 필요하죠. 네네, 그쵸. UAM이 도심 교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네네. 이렇게 긴 활주로, 넓은 부지를 도시에다가 이제 배치하는 거는 아무래도 힘들겠죠. 굉장히 어려운 네, 문제죠. 맞습니다. 그거는. 그래서 도심 교통을 위해서는 활주로가 필요 없는 그런 기체들이 필요했고 네네. 이런 기체를 보통 일반적으로 VTOL이라고 하고 대표적으로는 헬리콥터가 있겠죠. 헬리콥터가. 수직으로 이착륙할 수 있는 이런 비행기가 필요하게 된 겁니다. 활주로 없이 수직으로만 네. 떴다 내렸다 할 수 있는.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지금도 헬리콥터는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네네. 근데 이거를 이제 사용하지 않는 이유에는 일단 소음 문제가 가장 큰데요. 아까 키워드 중에 하나였죠. 네, 맞습니다. 키워드 중에 하나였고 가장 중요한 키워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소음 문제가 지금 기존의 헬리콥터는 이착륙 시에 소음의 크기가 한 100데시벨이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엄청나게 큰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100데시벨이라고 하면은 사람이 이제 청각적인 손실을 얻을 수 있을 정도의 네네. 큰 이제 소리라고 이제 할 수 있는데 뭐 이런 헬리콥터가 저희 상공에 도시 내에서 수십 개가 돌아다닌다고 하면 아무래도 민원 때문에 나도 상용화가 힘들겠죠. 네네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해소해야지만 항공교통, 도심 항공교통으로 저희가 활용할 수가 있는 건데 이 소음의 주된 원인은 일반적으로 그 로터 블레이드가 회전할 때 발생을 합니다. 네, 이제 로터 블레이드라고 하면은 저희가 이름은 생소하실 수 있는데 네네. 헬리콥터에서 회전하는 날개 그거를 도는. 네, 맞습니다. 그 회전하는 날개를 로터라고 하고 그 로터에 붙어 있는 날개 역할을 하는 것들이 로터 블레이드입니다. 네. 이 로터 블레이드가 고속으로 회전할 때 이제 압축된 공기와 로터 블레이드가 충돌하면서 이제 소음이 발생하게 되고 이 소음의 크기는 로터 블레이드의 길이에 큰 영향을 받습니다. 이게 그럼 짧아질수록 소음이 네, 커지는 건가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발되고 있는 EV 톨들의 특징은 이 로터 블레이드 길이가 굉장히 짧은 데 있고 대신에 이 로터 블레이드가 짧아지면은 그 양력이라고 하죠. 비행기가 떠오르게 하는 힘도 적어지기 때문에 다수의 로터 블레이드를 배치하는 걸로 보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짧게 하는 대신에 많이 네, 맞습니다. 많이 쓰는 네. 거군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기존의 헬리콥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름을 사용해서 내연기관을 사용해서 운행을 했다고 하면은 이제 EV 톨이잖아요. E가 이제 전기, 일렉트로닉. 네, 그래서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VTOL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탄소 저감에도 조금 유리한 면이 있겠죠. 그러니까 EV톨이라고 하는 게 이제 전기를 동력으로 쓰니까 네, 맞습니다. VT올에다가 E가 붙은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EV톨이 지금 핵심적인 기술로 지금 연구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 키워드가 이제 비용과 기술력의 문제인데 그쵸. 네, 이게 도시항공교통으로 사용하려면은 일단 저희가 자동차나 뭐 지하철 같은 경우에도 물론 그것도 높은 기술력을 요하지만 뭐 제작이라든지 수리에 있어서는 여객기 뭐 헬리콥터보다는 조금 난이도가 쉽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상용화를 하려면은 제작 비용도
적어야 되고 운행 비용도 적어야 되고 그쵸, 또 그쵸. 개발하는 비용, 유지 보수하는 비용도 너무 높으면 이게 민간에서 이런 시설들 운영할 수가 없거든요. 한마디로 경제성이 있어야 되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EV톨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제성 면에서도 매우 유리한 기체라고 할 수 있고 네. EV톨에 많은 종류들이 있는데 그중에 멀티콥터라는 멀티로터 혹은 멀티콥터라는 방식이 있는데 네네. 그거는 우리가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드론하고 외형이라든지 운행 방식, 작동 방식이 매우 유사한 기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제작 단가, 뭐 운영 비용, 이런 개발 난이도가 낮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앞서서 EV톨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종류가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떤 종류가 있는 건지 한번 또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 EV톨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개발 중에 있는 기체이기 때문에 아마 종류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대표적인 로터를 사용하는 EV톨 중에 대표적인 거라는 세 가지를 좀 소개해 드릴 건데 앞서서 말씀드린 멀티 로터 방식, 네네. 그다음에 리프트 앤 크루즈 방식, 그다음에 틸트 로터 방식. 요 세 가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이제 일단 멀티 로터 방식 같은 경우에는 뭐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드론하고 비슷한 외형을 가지고 있고요. 이제 보통 멀티콥터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날개들을 이 로터들을 이용해서 수직으로 이착륙을 할 수 있고 이제 수평 비행을 위해서는 네네. 날개의 속도를 조절하거나 기체나 이 로터들의 각도, 그러니까 기울기의 변화를 줘서 이제 수평 비행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런 부분에서는 기존의 드론들과 그러네요.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은 기술력으로 이제 제작될 수가 있는 건데 다만 다음에서 소개해드릴 방식들하고 비교했을 때 이 멀티로터 방식이 조금 느리고 운행 거리가 짧다는 단점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드론처럼 우리가 되게 쉬운 기술력으로 만들 수 있지만 네, 맞습니다. 운행 거리가 짧고 네. 그 다음에 느리다. 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제 소개해드릴 거는 리프트 앤 크루즈 혹은 리프트 플러스 크루즈라고 하는 방식인데 네네. 이 방식은 기존의 여객기와 앞서 소개해드린 멀티로터 방식의 장점들을 가지고 와서 새롭게 개발된 EV톨입니다. 혼용을 한 거군요. 네, 맞습니다. 이제 그 일반적 여객기, 고정익 여객기가 그 항공기 같은 경우에는 네네. 이제 장거리 비행에 유리하고 네네. 고속으로 주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적극 활용한 거죠. 그래서 그 멀티로터 방식과 다르게 리프트 앤 크루즈 방식은 외형이 일반적인 여객기와 흡사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고정익 비행기랑 흡사하게 생겼고 로터들이 날개를 따라서 배치되고 꼬리 쪽에도 추진력을 위한 새로운 로터, 추가적인 로터를 설치해서 이제 멀티로터와 여객기의 장점을 모두 가지고 있는 EV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흔히 보는 기체들이랑 닮았으니까 뭔가 딱 보면 익숙한 느낌이 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날개에 설치되어 있는 다수의 로터들로 수직 이착륙 할 수 있고 네네. 평행 비행할 때는 꼬리 쪽에 있는 추가 로터로 추진력을 얻어서 빠른 속도로 이제 운행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앞서서 말한 멀티콥터 방식이랑은 다르게 추진력을 해줄 수 있는 게 로터가 또 있으니까 더 네, 빠른 맞습니다. 거군요. 예, 추가적인 로터로 이제 추진력을 얻을 수 있는 건데 그래서 이 두 가지 장점을 이제 동시에 가지고 있는 방식이다 보니까 앞서 말씀드린 멀티 로터 2배에 해당하는 운항 속도와 운행 거리를 확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쵸. 시속 200km 그리고 운항 거리는 100km 정도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네. 근데 다만 이 리프트 앤 크루즈 방식의 단점으로 꼽는 거는 이 각 로터들이 효율성이 좀 떨어져요.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날개 부분에 있는 다수의 로터는 이착륙할 때만 사용이 되고요. 꼬리 쪽에 있는 로터는 평행 이동을 할 때만 쓰거든요. 그러네요. 네, 이 각각 동작을 할 때는 오히려 무게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단점으로 자리를 잡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얘는 장점은 많기는 하지만 네, 무거우니까 네. 더 많은 동력이 들어가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이제 각 로터를 사용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어서 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EV톨이 틸트 로터 방식인데 네네. 기본적으로는 날개 쪽에 똑같이 배치된 로터들로 수직 이착륙을 하고요. 이게 떠오르는 과정에서 이 로터들이 90도로 회전을 하게 됩니다.
아. 네, 그러면은 이제 아까 리프트 앤 크루즈 방식의 꼬리 쪽에 달았던 로터처럼 추진력을 얻을 수 있는 로터로 재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아. 굉장히 효율적인 방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네. 얘는 이제 날개를 회전시켜야 된다는 좀 고난도의 기술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쵸. 이게 실제로 도심항공교통으로 적합할까에 대한 우려도 있을 수 있지만 네. 기본적으로 얘는 스펙이 시속 300km 내외 오. 그리고 운행 거리가 무려 250km나 되는 이제 대단한 스펙을 가지고 있고 네네. 이 정도 스펙이면은 서울에서 직선 거리로 대구까지가 한 240km 정도 되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이 정도 거리를 한 50분 정도 만에 갈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제가 얼마 전에 대구를 다녀왔거든요. 아, 그러시구나. 근데 네. KTX로 한 3시간 반 정도 걸려요. 네, 맞습니다. 예. 근데 이게 50분. 50분. 이거 50분 정도. 엄청나게 시간 단축을 해주는 건데. 네, 맞습니다. 기대가 되네요. 네, 그래서 이 틸트 로터 방식의 EV2를 우리나라에서도 가지고 많은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네네. 이제 앞서 설명해 주신 KUAM 그랜드 챌린지에서 네네. 항우연이 보여준 기체도 바로 이 틸트 로터 방식을 활용한 EV2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도 틸트 로터 방식으로 지금 기체를 개발을 하고 있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행사에서 성공적으로 시험 비행을 마쳤고요. 지금 앞으로는 장애물 회피라든지 뭐 비상 상황에서의 대처 능력을 이제 테스트하고 이제 소음 수준 같은 경우에도 72데시벨 이하로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님이 EV톨이 다양한 방식이 있다고 해주셨고 이제 그거에 대한 설명을 굉장히 잘 해주셨는데 아무래도 틸트 로터 방식이 가장 고도의 기술력을 요하는 네, 방식인 맞습니다. 것 네. 같아요. 네. 근데 항우연에서도 이 방식을 채택을 해서 지금 우리나라의 UAM을 개발 중이라는 소식을 들으니까 앞으로 어떻게 더 개발이 될지 여러모로 기대가 되는 것 같고요. 네. UAM이라는 게 사실은 우리가 지금 기체에 관련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지만 단순하게 이게 교통수단이 되려면은 기체만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여러 가지 인프라 수단이 좀 필요해 보이거든요. 예를 들면은 이제 사고가 나면 안 되니까 교통 체계를 만든다거나 그쵸, 맞습니다. 실시간 관제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 네네. 이제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해 보이는데 UAM이 이제 우리가 진짜 교통 수단으로서 활용할 수 있는 만큼 상용화가 되려면은 어떤 과제들, 어떤 난관들을 좀 겪어 나가야 될 건지가 좀 궁금한데요. 네, 이제 UAM의 성공적인 상용화를 위해서는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기체 개발, 그리고 뭐 새로운 교통 서비스의 마련, 그리고 인프라 구축 등의 많은 과제들을 이제 해결해야 합니다. 하드웨어 분야로는 도시 내 운영 조건을 충족하기 위한 연구들이 진행 중에 있는데요. 네네. 반복적으로 말씀드렸던 소음 문제라든지 고밀도 배터리에 대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고 이제 비행 기체가 가벼워야지 효율성 있게 이제 운행을 할 수가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가벼우면서 그리고 안전 문제도 동시에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강도가 높은 소재에 대한 연구들도 함께 진행되고 있습니다. 가벼운데 강한. 네, 맞습니다. 그런 예. 소재를 써야죠. 네. 그리고 UAM을 포함한 대부분의 교통 서비스가 자율주행을 목표로 하고 있기 그렇죠.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네, 자율주행 갈 맞습니다. 거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자율주행이나 인공지능을 활용한 이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UAM이 상용화되는 시기가 오면은 EV톨뿐만 아니라 하늘에 날아다니는 크고 작은 운송용 드론들도 쉽게 볼 수가 있을 텐데 네네. 네, 다수의 자율주행 비행체들의 이동 경로를 분석하고 결정하는 교통관리 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네. 또한 안전한 운행을 위해서는 장애물과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탐색, 회피 기능의 센싱 기술과 사이버 테러나 해킹들에 대한 공격도 방지하기 위해서 사이버 보안 기술의 개발도 소프트웨어 분야의 주요 연구 과제죠. 그렇죠. 실시간 관제를 하고 있는데 이게 또 해킹이 되면 안 되니까. 네, 맞습니다. 사이버 보안 기술 필요하죠. 예, 맞습니다. 이 외에도 UAM의 정거장 역할과 네네. 배터리 충전, 그 뭐 유지 보수 같은 업무가 진행되는 버티포트라든지 이런 기반 시설의 구축 부분도 있고 UAM 서비스를 개발하는 이 교통 서비스를 개발하는 과제들도 있거든요. 네네. 뭐 예를 들면은 우리가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플랫폼을 이용한다든지 네네. 지금도 저희 그 환승 시스템 있잖아요. 그래서 아. UAM을 이용하고 기존의 교통을 이용했을 때, 지하철이라던가. 예, 맞습니다. 이런 환승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도 연구 과제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연구진들과
기관에서 놓여진 과제들을 해결하고 세워진 목표들을 성공적으로 달성한다면 뭐 도심항공교통 이후 미래 모빌리티 환경에서도 우리나라가 선도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문가님 말씀을 들으니까 제가 생각한 것보다 새로운 교통 서비스가 들어오는데 굉장히 많은 요소를 좀 고민을 해야 되는 것 네, 같아요. 맞습니다. 이 UAM 같은 경우에는 앞서 설명해 주신 게 이제 뭐 공항 역할을 하는 버티포트의 구축이라던가 이제 뭐 해킹 방지를 위한 네, 사이버 보안 기술, 이게 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까지도 이제 좀 준비를 많이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우리나라의 많은 기업들도 이제 워낙 이런 많은 인프라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컨소시엄을 이뤄가지고 이 KUAM 사업에 참여를 하고 있다고 해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좀 참여를 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UAM 사업에 관련돼서는 좀 선도적인 역할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저도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SNS에서 주목받는 챌린지가 바뀌는 속도나 소비 트렌드의 변화 속도를 보면 따라가기가 벅차다고 느낄 만큼 변화의 속도가 참 빠른데요. 이런 변화를 이끄는 과학기술의 급격한 발전으로 이전에는 없던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UAM을 활용한 교통 서비스도 여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겠죠. 변화에 즉각 대응하기 어려운 기존의 규제는 새로운 서비스의 저해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도심에서의 항공기 운용은 다양한 규제가 뒤따르게 되는데, UAM의 경우 이번 10월에 제정된 도심항공교통법의 제정에 따른 법적 근거 마련으로 이런 한계를 극복하고 기술 개발과 성능 검증이 더욱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UAM은 교통수단뿐만 아니라 물류, 관광, 응급의료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만큼 다양한 문제를 극복하고 목적에 따라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옵션 중 하나가 되어주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출퇴근 10분 컷의 꿈을 잠시나마 꿀 수 있게 해주신 이혜성 전문가님께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번에 더욱 흥미로운 과학 뉴스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안녕.